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비운전 말로 전달될 수 있는 부분과 말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로 배우는 것 기동량으로 들어서 해보면 어느 정도 조금은 찾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들은 그 찾는 폭이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은 금방 좀 많이 찾아요. 그런데 화물차 차주분들은 기본적으로 연비운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섬세하게 다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한계가 있어요. 이미 기동량으로 들어서 실력을 올리는 것은 대충 다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운전자들 연비 내고 있을 때 거기에서 약간 가르쳐 주면 연비 조금 올라갔다. 그까지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올리지는 못해요. 자, 저 자신도 이 차량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분석 장비를 달고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똑같은 차라고 생각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 엔진은요, 과도기적 엔진이에요. 현대차가 제어 패턴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어 패턴 바뀐 것 중에 가장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과도기적 제어 패턴인데 분사파형이 틀리다는 거예요. 운전자가 동일한 깊이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역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연료 분사파형이 떨려버립니다. 조금만 또 작게 밟더라도 또 떨려버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연료 분사량을 맞추기 위해서 계단식 단계별로 제어 특성을 줬는데, 물론 의도는 좋아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의도를 10% 밟으면 10%, 15% 밟으면 20% 이런 식으로 줄 거 아닙니까? 20% 밟으면 20%, 뭐 24% 밟으면 20% 이런 식으로 레벨을 맞추는 제어 패턴을 넣어놨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악셀레터를 밟을 때 얼마만큼 밟느냐? 24% 밟느냐, 26% 밟느냐, 25% 밟느냐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슈 로직을 짤 때 25% 밟았다 했을 때 30% 밟은 거로 만들 거냐, 20% 밟은 거로 만들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그럼 그 균형점에 들어가 있으면 계속 연료 분사 파형이 찐빠 나는 형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름을 많이 했다 30%, 20%, 30%, 20%, 30%, 20% 이렇게 하면서 찐빠를 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요, 아날로그 형식으로 돼야 되는데 제어 파형이 디지털 방식으로 해놨다는 거죠. 물론 자동차 메이커에서 연구진에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봅니다. 그런데 출고 전에 그런 제어 패턴이 안 좋다는 걸 인식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제어 패턴을 이으면 안 됩니다. 연구실에서만 해야 되는 건데 시중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장비를 달고 보니까 그런 파형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설명을 다 해드리고 어떻게 타야 된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조성문 사장님은 2008년 8월 17일에 달았는데요. 2007년 7월 30일 장착한 송대성 사장님 연비 효과 나온 것도 알고 있고, 2007년 8월 26일 날 장착하신 김종길 사장님 연료 절감률도 알고 있고, 2008년 4월 30일 장착한 전찬식 사장님 연료 절약 그것도 알고 있고, 2008년 7월 30일 장착한 이병덕 사장님 효과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운전 습관 고치는 거니까, 운전 방법 배우는 거니까 조금 친한 신분 이병덕 사장님한테 배우면 되겠다 해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주고, 이병덕 사장님 사람 인성 좋습니다. 그래서 동료니까 물어보는 대로 다 가르쳐줬죠. 가르쳐줬는데 그 기동량으로 배워서 해보고 기름값을 조금 절약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장착하고 연료를 많이 절약하시는 분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배우고 혼자 연습하고 하다가
조금은 올라가는데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혼자 배우는 거 포기하고 분석 장비를 붙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장비를 부착하고 배웠습니다. 해서 선산휴게소에서 장착하고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하고 5시 10분까지, 그럼 1시간 40분이죠. 청원휴게소까지 주행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으시면서 말로 듣고 하는 것보다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면서 기름값 많이 절약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자, 2010년 12월 4일, 그러니까 뭐 2년이 훌쩍 지났죠. 그래서 차량을 바꾸는데, 트럭으로 바꾸는데 옮겨 달겠다 해서 전화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기름값은 좀 아끼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 한 달에 매월 15% 이상은 아꼈고, 고정 일을 하면 한 달에 뭐 월 평균 70만 이상은 꾸준하게 아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조건이 왜 안 좋으냐면 11.5톤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4.5톤요. 현대차에서 11.5톤짜리 380마력이 있고 14.5톤짜리 380마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재량을 11톤 실른다, 14.5톤을 실른다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엔진인데 뭘로 커버하겠습니까? 기압비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수를 넣었을 때 회전수가 높아요. 그래서 불리한 조건이죠. 14.5톤이면. 그러니까 자기가 중량짐을 실른다, 경량짐을 실른다 이런 차이에 따라서 톤수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엔진 사이즈가 같으면 기압비로 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름값을 매달 15% 이상은 아꼈다. 그리고 뭐 고정일 하면 월 70만 이상 꾸준하게 아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름값입니다. 지금같이 폭등한 기름값 아닙니다. 해서 자, 연비 운전을 하면 뭐가 틀립니까? 기름값 절약하죠. 타이어 비용 절약하죠. 오일값 절약하죠. 절약할 수 있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연비 운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경제 운전에다 에코 드라이브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들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급감속 그거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거는 원시적인 이야기예요. 화물차 하시는 분,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제동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고 위험이나 이런 위험이 있을 때만 한 번씩 하는 거지 평상시 주행에서는 그런 거는 거리가 멀어요. 아예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인터넷에 나와서 이렇게 주접 들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물차 운전은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승용차 운전하시던 분이 승용차 자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전해라 저렇게 운전해라 하면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다 칩시다. 승용차 운전을 한다 그러면요 거의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그러면 중학생은요? 중학생은 뭡니까? 중학생은 버스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택시는 완전히 난폭운전, 뭐 요금 따먹게 해야 되니까 난폭운전이지만은 버스 정도 타시는 분들이 중학생 정도 수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속버스 있죠. 고속버스 운전하시면 그래도 최상의 운전을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수준이 고등학생 수준이에요. 그런데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요, 적재량이 실리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학생 수준입니다. 대학생 수준인데 그분들을 대학원생 박사급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잔치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장비 달고 정확하게 코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차를 타는데 자기 차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원리를 빠삭하게 가르쳐주고 분석 장비 달고 자기가 스스로 깨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뭐 이래타라 속도를 풀면 좋다, 속도를 줄이면 좋다 이런 거 아예 듣지 마세요. 화물차 하시는 분들.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수준, 승용차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중학생 수준, 버스 운전하시는 분 수준으로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버스 운전하면 안 되느냐? 버스 운전하시는 분 적재량이 없어요. 적재량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 낮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속버스요? 같은 길을 계속 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노선 구별을 조금씩 해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고속버스도 승객이 뭐 10톤, 20톤 실는 거 아니잖아요. 고작 해봐야 2몇 톤입니다. 그래서 공차하고 같죠. 그럼 화물차들은 그 공차로 댕기려면 연비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적재량이 있잖아요. 14.5톤이면 14톤. 뭐 옛날에는 뭐 과적애가 18톤 싣고 뭐 다니고 25톤짜리 차 같으면 기본으로 25톤, 27톤 실었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안 올리고 개구멍 찾아서 살살 댕기는 사람 80톤, 100톤 싣고 다녔잖아요. 그런 현장을 승용차 타시는 분이 알겠습니까? 버스 타시는 분이 알겠습니까? 고속버스 타시는 분들이 알겠습니까? 오로지 화물차 타시는 분만 압니다. 아, 초중량 짐을 싣고 다니는 차도 있구나. 그리고 개구멍 찾아 다니는 거 있구나. 팔레트 깔리가 있는데 그걸로 뭐 안 들어가고 다른 개구멍 찾아가지고 다니시는 분 있구나. 안 되면 서울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국도로만 계속 내려오는 분도 있구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알고 있어야 화물차에 맞는 교육을 시켜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엔진 제어파형, 엔진 타입에 따라 다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과도기적 상황, 지금은 유로6로 변경돼서 또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해서 자기 엔진 데이터를 보고 연비 운전을 하면 차 성능이 올라가서 연비 올라간 데서 거기서 운전자 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대로 존재합니다. 과거 차에 대비해서 연비가 조금 높다 해서 거기에 멈추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올려준 연비입니다. 운전자 실력은 더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